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는 웬만한 종목은 지수보다 2.5배 이상은 빠집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횡보를 했죠.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최근에 나스닥의 영향으로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이 날짜하고 비교를 해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트입니다. 최근 나스닥이 계속 하락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지지선은 다 이탈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현재 5일 이동평균선마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 어떤가요? 자,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오히려 횡보를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강한 급락이 나오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국내 증시도 못 버텼는데 나스닥은 어때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횡보 내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아주 강한 상태입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아래는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지수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수보다 강하려면 강력한 수급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수급 대 공급의 싸움이죠. 얼마나 매도세가 강하냐 그러면 하락하는 것이고 얼마나 매수세가 강하냐 하면은 상승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는 웬만한 종목은 지수보다 2.5배 이상은 빠집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횡보를 했죠.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최근에 나스닥의 영향으로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이 날짜하고 비교를 해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중공업을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강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호재가 터지고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하는 FLNG 선입니다. 자, FLNG가 뭐냐면 이 떠다니는 LNG 선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LNG를 시추하고 여기서 저장도 하고 다른 배가 와서 이 저장된 LNG를 다시 가져가고 만약에 여기서 LNG 시추가 모두 끝났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 FLNG 선이 엄청난 고부가 가치 선박이거든요. 자, 고부가 가치가 뭐냐?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브라질에서 8조 원 규모의 FLNG선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관심이 뭡니까? 미국에서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고 있죠. 즉 이 브라질에서 계약한 이 8조 원은 원래는 중국하고 좀 나눠 가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계약 체결을 삼성중공업하고 체결할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래량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저는 이 3개월 전에 조선주가 최소 2배는 갈 것이다 라고 주가 예측을 했는데요. 자, 이 중에 하나 맞은 게 있죠?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3개월 전이면 이쯤이니까 32,000원이었죠. 자, 주가가 거의 86,000원까지 찍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조선주의 대장은 하나오션이다. 하나오션이 대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오션이 쭉쭉 가줘야 이런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나 다른 조선주들도 쭉쭉 갈 텐데 지금 하나오션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선주들도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때 투자주의 공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오션 투자주의 받았죠? 이때가 3월 4일입니다. 자, 이때가 3월 4일인데 이때 투자주의 받고서 계속 조정 중입니다. 왜 조정 중이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시를 보면 돼요. 일단은 투자주의를 받은 이유가 뭐냐? 그냥 1년 전보다 200% 상승했다 이겁니다. 주가가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아래를 보면 이제 3월 4일부터 계산해가지고 10일째 되는 날, 즉 3월 18일까지 너네 최근 그 1년 전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하지 않고 뭐 최근 15일 중에 가장 높지도 않고 뭐 그러면 이거 투자주의 해제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투자 경고 종목 되거든요. 이 하나오션은 지금 3월 18일까지 조정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투자 주의를 떼야 날아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왜 3개월 전에 조선주가 이게 2배가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느냐. 얘도 뭐 거의 약 2배 갔었죠. 제 오른쪽 위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쪽 위 영상을 살펴보셔서 이런 차트나 또는 뭐 성장성, 뭐 기업의 가치라고 하죠.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수를 얼마나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어때요? 코스피 이렇게 하락하는데 하나오션 잘 버티잖아요. 그만큼 강한 매수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최근에 방산이 핫하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다 뭐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i3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다
방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로 매수한 것도 방산이에요. 자, 아까 블로그에도 나왔었죠. 현대로템 신규 매수했다고. 자, 이렇게 방산을 제가 주목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지수는 이렇게 하락하는데 방산은 상승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최근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거의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 갔거든요. 자, 한국항공우주 마찬가지입니다. 2월달에 아까 5만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85,000원이에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초에는 거의 6만원이었거든요. 10만원 찍고 내려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방산주를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업종이 얼마나 지수보다 강한지를 제가 살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2024년 11월 14일 국내 증시 차기 주도주는 정해졌다. 저는 그 조선이랑 방산이 강하게 상승할 거를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 항공, 방산, 조선, 전력 인프라 섹터 중 하나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 중에 전력 인프라 섹터는 주가가 너무 올라서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차트를 볼 때 중요한 점, 일단은 앞에 매물대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수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이런 걸 잘 눈여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영상은 이후에 나오는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미국 증시는 반드시 올라 라면서 자꾸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랬어요. 이게 바닥이다, 그래서 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다시 이내 하락을 했죠. 다음날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였습니다. 죽은 고양이도 잠깐 튀어올라요.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 자, 금요일 나스닥 반등 과연 진짜의 반등이냐, 더 큰 하락이 온다 라고 얘기했죠. 역시나 다음날 큰 하락 나왔고 계속 이동평균선 회복을 못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다가 그 바닥이 다음날에 고점이 됩니다. 주식은 발바닥에서 사서 이 머리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다 싶을 때 무릎에서 사서 머리를 찍고 이렇게 추세가 바뀔 때, 이럴 때 어깨에서 파는 겁니다. 절대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려고 하지 마세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놓이면 무릎에서 사는 겁니다. 꺾이면 다시 어깨에서 파는 거죠. 한번 하락하는 주식은 그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거 주가 하락 어디까지 될지 예측할 수 있다?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자, 주식의 상승은 거래량과 매수세가 가담해야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그냥 이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하락을 해요. 거래량이 없어도 하락합니다.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보세요. 이 중국 딥시크 때보다 훨씬 더 주가가 하락해 있잖아요. 지금 5일 이동평균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살아나든지 요 애플이 살아나든지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강하게 살아나줘야 나스닥 지수도 다시 상승하는 겁니다. 이런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는가 못하는가 이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